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은 한 10여 분간 일본 취업을 하실 때 어깨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어깨 분석은 거의 이 영상을 다 보시면 혼자서라도 충분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깨 분석은 자기 분석, 기업 분석만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이기 때문에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 어깨 분석을 하는 이유, 그리고 어깨 분석을 할 때 짚고 가야 할 포인트, 그리고 어깨 분석을 할 때 어디서 정보를 얻는지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따라오세요. 자, 어깨 분석을 하는 이유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력서, 엔트리 시트, ES를 적을 때나 아니면 면접 안에서 면접관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너는 왜 이 어깨에 지망을 하니? 라는 질문을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어깨 분석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표면적인 이야기밖에 못하겠죠. 근데 어깨 분석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기만의 스토리로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면접을 통과 또는 서류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외국인이잖아요. 우리가 한국의 어깨도 솔직히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제가 관심이 없는 어깨는 잘 모르고요. 그런데 일본에서 취업을 하는데 일본에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어깨의 분석이 안 돼 있으면 이 어깨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국하고 일본이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고 지원을 하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안 좋다 이거죠. 적을 알아야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도 알 텐데 적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덤비는 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계만 해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 이 두 개밖에 없는 자동차 업계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딱 생각만 나는 거예요. 또 토요타, 혼다, 니산, 스바루, 마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5개 이상의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들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분석을 하는 것은 내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곳에서 얼만큼 잘 살아남을 수 있냐라는 판단도 되기 때문에 어깨 분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어깨 분석을 해야지 내가 생각했던 상상 속에 있었던 그 어깨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상상 속에 있던 무슨 어깨의 기준은 여기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깨 분석을 자세히 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어깨에 대한 레벨도가, 선호도 레벨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반대로 굉장히 내가 아래로 보았던, 레벨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어깨가 여기였는데 실질적으로 어깨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나름대로 꽤나 재밌고 성장성이 있는 어깨네 하고 이쪽에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괴리를 없애기 위해서 어깨 분석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깨 분석을 시작을 하셔야죠. 어깨 분석을 할 때 짚어야 할 포인트는 총 7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그 어깨에 대한 시장 규모입니다. 자동차 어깨의 시장 규모, 그리고 호텔 어깨의 시장 규모, 외식 어깨의 시장 규모, 그리고 전자기기 산업에 대한 시장 규모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이 많은 어깨들 중 가고자 하는 하나의 어깨의 시장 규모를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말했던 시장 규모를 파악을 했으면 그 시장 규모에서 어떤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시ェ어를 가지고 있는지 나열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이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랭킹 1, 2, 3, 4, 5 위 정도를 쫙 나열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방금 전 특정 업계 안에서의 대표적인 기업을 나열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 기업들 간에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는지, 타겟은 어떻게 되는지, 국내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는지, 기타 등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각 회사별 차이점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두 번째에 말씀드렸던 특정 업계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각 회사의 실적 추이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 회사들은 각
각각 성장을 해왔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좋죠. 기준은 많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과거 10년간 매출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니면 과거 5년간 업계 안에서의 순위는 어떻게 변했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시면서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회사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업계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그 업계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의 분석, 많이들 이용하는 것이 PEST라는 분석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P는 political에서 법률이나 정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E는 economic, 경제, S는 social, 사회, T는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기술 발전, 이렇게 4개의 구도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세, 법률, 사회, 경제, 기술의 발전, 이 4가지로 현 업계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에서 그 특정 업계의 현 상황을 파악한 다음,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바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특정 업계가 장래에, 미래에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성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업계가 만약에 점점점 작아지는 업계라든지, 아니면 장래에는, 미래에는 필요 없는 업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업계가 생겨지고 없어지고를 반복했듯이, 여러분이 이제 입사를 하면 30년, 길게는 40년까지 일해야 할 그 업계가 어떻게 장래에는 변해 나가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7가지로 분석을 하는 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디서 이렇게 그런 정보를 얻을까요? 또 다 알려드려야죠, 오사카 선생님 제가. 첫 번째는 바로 많은 채용 사이트, 그러니까 에이전시 사이트에서 서비스로 기업 분석 뿐만 아니라 업계 분석을 한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크게 2개입니다. 마이나비에서 제공을 하는 업계나비라는 이 옆에 있는 사이트, 링크는 밑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업계나비랑, 그리고 도다라는 전직 에이전시에서 운영을 하는 도다 캠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2군데서 가보시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업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실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슨 특정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업계가 만든 홈페이지를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업 단체 홈페이지라든지, 호텔업 단체 홈페이지라든지, 외식업 단체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등등 굉장한 많은 단체들이 일본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 단체에 가서 그 특정 업계가 어떤 상황에 현재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의 인사이트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신문과 뉴스, 유튜브 등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릴게요. 뻔하죠. 사실 일본 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본어가 좀 되신다면 요즘은 구글 번역 기능으로 해서도 일본 뉴스를 가볍게 아마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자고 하는 업계의 뉴스를 많이 보시는 것,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도 많은 일본 유튜버들이 업계 분석을 한 영상이 많습니다. 그 영상에 대해서 보는 것도 저는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책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일본에는 크게 2가지 유명한 업계 분석을 해 놓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업계 지도랑, 그리고 치활사계 보호라는 이 2가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는 조금 사기는 어렵지만 요즘 또 많은 방법으로 사시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좀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지금 일본의 업계는 어떤 형태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업계 지도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말씀을 드렸던 7가지 있잖아요. 기업 분석을 하는 포인트에 대한 7가지의 거진 모든 내용이 간략하게나마
각 회사별 그리고 큰 어깨별로 다 나와 있는 아주 추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은 그 어깨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선배들 그리고 지인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아무래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나는 인맥이 없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이 없다고 하면 회사들이 기업 설명회를 할 때 업계의 설명도 같이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 설명회를 다니면서 이 업계에서 그 회사가 어떤 포지션에 있구나, 그리고 그 업계가 현재 어떤 상태이구나 라고 간략하게나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업계 분석을 할 때 이 특정 업계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 정보를 아니면 좀 그쪽 업계에 일하시는 분을 좀 찾고 싶다면 밑에 링크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어깨 분석을 하는 이유, 그리고 어깨 분석을 하는 포인트, 그리고 어깨 분석을 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어깨 분석이 기업 분석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가고자 하고 좋아하는 어깨로 가세요. 그게 정말 정답입니다. 아까 제가 어깨 분석을 하는 포인트 중에서 향후 장래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장래성이 아주 어둡다고 해서 그럼 난 이 어깨 안 가야지가 아니고, 이 장래성이 어두운 어깨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깨가 좋고 그 어깨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향후 30년 후 40년 후 장래성이 어둡더라도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향후 장래성이 어둡다고 빼지 마시고 무조건 향후 장래성이 좋다고 하는 어깨도 갈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리고 좋아하는 어깨로 진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가 P였고 좋은 하루 되시고 파티 같은 하루 되시며 오늘도 정말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럼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